지학 첫 단원,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판구조론은 여러 가지 학설로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하면서 증명이 되어 왔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대륙이동설은 말뜻 그대로 대륙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대륙이동설인데,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판기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고생대 말에 판기아라고 하는 초대륙을 이루었고, 약 2억 년 전부터 분리되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학설이죠.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이 학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했죠. 보면은 일단은 해안선의 모양이 어떻더라? 일치를 하더라.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남아메리카의 동해안하고 아프리카의 서해안이 잘라서 붙여보면 거의 딱 들어맞는 것처럼 유사하더라. 그 다음에 화석 분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도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기 뭐 인도 대륙도 마찬가지고 호주 대륙도 마찬가지고, 즉 다 여기 나온 것처럼 글로섭테리스 화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키노크나투스 화석이라든가 화석, 공룡 화석들이 연속적으로 발견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한 대륙이었기 때문에 다 같은 종이 살았었고, 다 떨어진 다음에 화석이 동시에 발견이 된 거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대륙에서 얘네들이 각자 살았던 게 아니라 한 대륙 안에서 같이 살았었다는 증거다라고 해서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지층에 쌓여있는 분포라든가 순서를 살펴봤더니만 존재하는 암석도 그렇고 지질 구조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습곡이 있으면 같이 습곡이 있다던가 연운이 있으면 연운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비잉하가 원래 지금 남반구 아주 고위도가 아니면 뭐예요? 비잉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열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뭐가 있더라? 비잉하의 흔적이 있더라. 즉 고생대 말 비잉하의 흔적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있던 그 고생대의 판기아 시기에 그 빙하가 만들어지는 위도상에 위치를 했을 거다라고, 이런 여러 증거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죠? 이 총 4가지를.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좋다. 네가 이런 근거를 댄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대륙이 움직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로 움직였느냐? 라고 반문들을 한 거죠. 학자들이. 즉 대륙 이동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움직였느냐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는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멍소리라고 학자들이 잘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반론의 반론, 또 의심의 반복, 의심을 다시 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너무나 센세이션했겠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원동력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멘틀 대류설이에요. 멘틀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열, 그리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커지는 물리량이, 그러니까 지각부터 내핵까지 들어가면서 온도와 압력과 밀도, 이 3가지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내핵에서도 이 위쪽으로 열이 전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로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열 대류 현상. 그러니까 뜨거워진 멘틀이 위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멘틀이 아래로 하강하는 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 멘틀 위에 떠 있는 대륙이, 즉 대륙지각, 해양 지각이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라고 하는 학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이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결국엔 뭐다? 멘틀의 열대류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판 구조론처럼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에서 대륙 지각이 쪼개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그 부분으로 뭐가 솟아오르고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새로운 화산섬이 생기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지각들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멘틀 물질로 보충이 돼버리고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대규모 산맥이 형성이 된다라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 대류 판구조론하고 비슷한 학설을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까진 좋은데 관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엔 여기서 진짜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데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멀어지는 곳에서 크게 해구나 헥스콕산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측 증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냥 학설일 뿐이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면서 저런 지형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양측심법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 초음파가 해저 바닥에 반사됐다가 되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서 수심을 구하는 방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과학의 발전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음파가 수심에서 가는 속도는 정해져 있고, 음파의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수심이 나오겠죠. 그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쭉 가면은 수심의 변화를 결국에는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면 당연히 수심이 깊고, 측정한 수심을 통해 해저의 기복, 높고 낮음을 조사를 해서 해저 지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음양측심법을 이용해서 해령이라는 거, 그리고 해구라는 여러 가지 해저 지형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수려면 경계인 해구, 그 다음에는 발산형 경계인 해령, 그 다음에는 여기 대륙풍, 그러니까 대륙에서 연결되어 있는 완만한 대륙풍, 그 다음에 갑자기 경사가 확 급해지는 대륙 사면, 그리고 대륙 사면에서 사태 등이 내려와서 쌓여서 퇴적물이 형성이 되는 대륙대, 그 다음에 화산섬으로 만들어진 해산, 그리고 평정해산. 이거는 평정해산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위로 올라왔다가 융길해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된 다음에 다시 침강을 해서 이 상부가, 이 정상부가 평평해진 해상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평정해산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러니까 음양측심을 해보면 깊은 곳은 이거랑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음양측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음양측심을 한 실제로 결과는 이거를 정확하게 뒤집은 반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수심이 깊은 데는 더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게 될 거고, 수심이 얕은 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테니까, 더 짧게 걸릴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형태가 음양측심에서 측정한 왕복 시간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대륙 이동설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예요. 자, OOX인데, 그래서 3번은 왜 틀렸냐면,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 증거는 4가지를 냈지만,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일단은 뭐예요? 멘틀 대륙은 아니죠. 베게너가 주장했으니까. 일단은 빙하의 흔적, 해안선 모양의 일치, 그 다음에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의 연속성, 이 4가지가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대륙이 한 덩어리였을 때 산맥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에팔레치아 산맥과 가장 유사한 지질 구조를 나타내는 산맥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해안선이 붙어있는 아틀라스 산맥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원래는 한 덩어리였고 얘가 발산을 경계라 쪼개진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대략 보면은 저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에 해당하는 지역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홈즈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맨틀의 대류. 맨틀 대류라고 해왔고, 맨틀 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에 의한 열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맨틀 대류설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A하고 B가 비중 앞으로 새로운 해양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서 어디에 됩니까? 맨틀 대류가 상승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B 지역에 해당이 될 거고, 두꺼운 산맥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어디예요? 얘가 맨틀 아래로 들어가서 횡압력이 작용을 하는 A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사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6번은 그림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이동을 하면서 관측선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을 했대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해저 지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구, 그 다음에 요 B 지역은 해령, 요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은 바로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열곡.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A와 B 중에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당연히 해구에 해당하는 A일 겁니다. 그럼 A 지점의 수심은 몇 미터냐? 여기서 음파의 속도가 150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1500 곱하기 왕복시간 8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6000 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실제로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인 심해 지형을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심이 3000m인 지점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1500이니까 나눠주면은 2초. 오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2배. 4초. 네, 이렇게 걸리겠네. 자, 그 다음에 7번. 해양 관측선에서 음파를 발사했을 때 해저면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지형은 가장 수심이 깊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저 확장설 봅시다. 해저 확장설 또는 해양저 확장설. 자, 해령 아래에서 맨틀 물질이 상승을 해서 결국엔 맨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은 마그마겠죠. 그렇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해양 지각이 맨틀 대류를 따라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으로 멀어지면서 해양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며 해양 지각이 끝내는 대륙 지각하고 만나는 해구에서 소멸이 된다라는 학설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맨틀 물질이 상승을 하는 곳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 해령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분출구에 해당하는 열곡이 있을 거고, 이 열곡을 따라 열곡에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니까 분출해서 굳고, 그럼 걔가 새로운 해양 지각이 되고, 맨틀 대류 따라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계속해서 양쪽으로 발산을 해가면서 해양이 점차 넓어진다 라고 하고, 맨 끝에 맨 마지막에는 대륙 지각 밑으로 이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이 되면서 없어진다. 이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결국에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거냐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고지자기, 예전에 지구 자기장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해서 가운데 해령을 축으로 양쪽으로 해령이 이렇게 발산을 하니까 마그마에는 철질 광물이 많아요. 그러면 이 철질 광물은 처음에 굳지 않았었을 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전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정자기 만약에 반대로 바뀌어버리면 역자기, 다시 또 반대로 바뀌면은 정자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양쪽의 자기장의 고지 자기장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관측을 했고요. 자력계를 이용을 해서 고지자기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 고지자기의 줄무늬는 지질시대 동안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정자기, 그러니까 정자기라는 소리는 현재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구 자극이 실제로 지구 북극은 자극의 뭐에 해당이 돼요? S극. 남극은 N극에 해당이 돼서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S극으로 가게 되는 이런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침이 가리키는 N극의 방향은 북극이겠지만 그 자침은 지구 자기장이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N극이 북극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자기장이 이제 바뀌는 반대인 역자극기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가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정자기, 역자기, 정자기, 역자기가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게 해령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더라? 반복이 돼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를 관측적으로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해령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임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해양 지각의 나이, 해저 퇴적물의 두께, 그리고 수심, 이것도 이제 실제로 관측을 했는데 보니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많아지더라. 왜냐하면 새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졌으니까 해령에 있는 해양 지각의 연령이 가장 어릴 거고,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해양 지각의 연령 자체가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만 그렇더라. 그리고 해저 퇴적물도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새로 만들어진 지각보다는. 그래서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더라. 그리고 해령은 어차피 바다에 있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해령은 수심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얕고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수심이 깊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해양 시추선이 채취한 해양 지각의 방사성 동위 원소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해서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을 했고, 해저 퇴적물도 그리고 해저 지각의 나이도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두꺼워지고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해양 지각의 나이도 해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많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부분을 바로 열곡이라고 하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확장되면서 열곡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분출구이기도 하고요.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는 멘틀대류의 상승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을 하고, 그 장력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형태의 V자 열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의 차이 또는 확장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해령이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발달이 되어 있었을 때 A, B 해령과 C, D 해령이 이런 형태로 있으면 A, B 해령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C, D 해령은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장 방향하고 속도 차에 의해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 끊어지는 단층이 생기게 되는데, 수평 이동 단층인 변환 단층을 발견을 해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속도 차가 거의 없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나 지각 변동이 거의 없을 텐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변환 단층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섭입대에 해당하는 해구 주변 지진 진원의 깊이를 봤더니만, 섭입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오래된
해양 지각이 바로 이렇게 그 대륙 지각 아래로 소멸되는 곳이, 즉 해구 있는 부분을 바로 섭입대라고 하는데, 섭입대를 따라서 이 마찰을 하는 요 부분, 마찰대, 이 부분을 이제 베니호프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해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섭입 당한 대륙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더라? 점점 깊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이 결국에는 해구에서 소멸한다라는 증거로 이 부분을 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돼요. 즉 판구조론, 플레이트 이론은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공동과학에서도 배운 부분이죠. 판은 바로 뭐예요? 지각과 멘틀에 있는 최상부를 포함하는 한 100kg 정도 되는 암석권을 바로 판,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대륙 지각은 위로 튀어나온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아요. 지각 평형설에 의해서. 그래서 대륙 지각이 평균적으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대륙판도 평균적으로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해양판은 좀 더 얇으니까, 해양 지각은,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대륙 지각보다는 좀 더 얇게 되죠.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두께 자체는 어떻게 돼요? 얇게 나타나지만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는 더 큰 이유가, 해양판은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고,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유문암질 또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무암질이 철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밀도가 큰 마그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는 어떻게 된다?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100km보다 더 깊은 깊이에서는 이 부분은 특정 조건이 맞으면 고체 상태의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용융이 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적으로 용융된 상태에서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멘틀 대류에 일어나서 판이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의 이동 원동력은 바로 뭐다? 멘틀의 열대류 현상이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은, 이 판 구조로는 결국에는 대륙 이동설이 멘틀 대류설로,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로, 그 다음에는 판 구조론 형태로 발전이 돼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하고 관측을 하면서 끊임없이 증거들을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판 구조론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자, 골라주라고 했는데, 55XX5예요. 자, 3번하고 4번은 틀렸는데, 해구보다 해령에서 암석의 나이가 많지가 않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구가 훨씬 많고, 변환단층은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해양 속도의 확장 속도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방향이 서로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변환단층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판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와 각 증거를 관측하는 데 이용된 탐사 기술. 해저 지도를 관측을 하는 데는 뭘 했어요? 음향측심법을 사용을 했겠죠. 그 다음에는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를 볼 때는 당연히 뭘 봤겠습니까? 자력계를 활용을 했을 거예요. 해양 지각의 나이를 보려면은 바로 해양 시추선으로 파봤을 거고, 섭입대 부분의 진원의 깊이는 지진 관측망으로 알아내게 됐었을 겁니다. 자, 동태평양 해령이 바로 C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러면은 동태평양 해령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발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곡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령에 있을 테니까 C에 있을 거고, 해양 지각의 나이가 가장 많은 지점은 해령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 A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 역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되니까 A가 제일 두껍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섭입대 주변 진원의 깊이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여기가 마찰 섭입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해구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깊어지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원의 깊이는 해구에서 어디 쪽으로?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 지역에서는 천발 지진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중발 지진이, 아주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보통 천발 지진은 지표로부터 70km 이내,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km 사이, 신발 지진은 보통은 300km 이상, 진원의 깊이가 깊어졌었을 때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유라시아판은 지금 섭입판이 뭐예요? 태평양판, 해양판이죠. 따라서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고, 섭입대에서는 판이 소멸되고,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분포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층. A는 판을 포함을 하는 암석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A는 암석권. 그 다음에 B는 바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학설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대륙 이동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멘틀 대류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해양저 확장설. 맨 마지막은 판구조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가게 될 겁니다. 대표자료 분석 같이 봅시다.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관련 내용이에요.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있는 고생대말 초대륙인 판게아의 모습이고, 나는 현재 대륙 분포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나타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게너는 과거의 대륙들이 가와 같이 하나로 모여있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네 가지 증거. 첫 번째가 해안선의 연속성, 유사성. 해안선의 유사성. 그 다음에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빙하의 흔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석 분포의 연속성. 그렇죠? 여러 대륙에 걸쳐서 동일한 화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화석 분포의 연속성.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뭐예요?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죠. 베게너는 제안한 대륙 이동설은 뭐예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죠. 그렇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 자체를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은 X555예요.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냐? 나의 고생대말 습곡 산맥은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각각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대륙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게 된 거죠.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2번 음양측심 자료에서 표는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양측심을 한 자료인데, A와 B 해역에서는 각각 해령하고 해구 중 하나가 존재를 한대요. 태양에서 음파의 평균 속도가 1500인데 보면은 5.5, 5.2, 4.8, 4.2, 4.7, 5.1 여기가 가장 수심이 얕고 점점 양쪽으로 가면서 깊어지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굉장히 깊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걸로 봐서 B에 뭐가 있고요? 해구가 있고 B2에 다음에 A4 지역에 뭐가 있다? 해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열곡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A 해역에서 A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왕복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깊어진다. 그 다음에 B1에서 B2로 가면서 수심은 갑자기 깊어지고 B2에서 B6로 가면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왕복 시간이 짧아지는 걸로 봐서는 얕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B 해역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은 바로 어디예요? B2 지역에 해당이 되고, 수심은 계산을 해주면은 1500 곱하기 9.4를 왕복 시간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나눠주면 대략 7050m 정도 되는 수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A 해역과 B 해역 중에서 해령이 존재하는 지점은 아까 선생님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A4.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은 B2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답이 OXX예요. OXX. 그럼 왜 틀렸나 봅시다. 평균 수심은 A역보다 B해역이 더 깊죠. 왕복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긴 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B해역의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은 해구죠.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생성이 아니라 소멸되는 판의 경계에 해당이 될 거고,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해령에 있는 해역이 어떻게 돼요? 해구가 있는 해역보다는 더 적어야 되죠. 새로운 판이 생성되니까 더 어려야죠. 나이 자체가.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그림은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측정한 해저 암석의 고지작이 줄무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해령은 어디에 있다? 예, B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해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지작이 줄무늬의 분포는 결국에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칭적 분포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가와 나 지점에서 다음 값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래요. 자, 지금 보면은 해령에서 가까지 거리와 해령에서 나까지 거리를 보면 나까지 거리가 더 멉니다. 따라서 해양 지각의 나이는 당연히 나가 더 많아야 되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나가 더 두꺼워야죠. 그 다음에 수심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가 더 두껍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답은 55xx55예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x인데 3번 A에는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B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A는 오히려 제일 끝부분이니까 소멸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 자, B가 해령이니까 B에서 A로 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야지 A에서 B로 가면 해양 지각의 연령이 어리니까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더 두껍지 않고 얇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보면,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학설을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대륙은 멘틀에서 일어나는 열대류로 이동을 하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대륙이 갈라진다. 이거는 뭡니까?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대략 대륙 이동설이 2억 년 전부터 분리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대륙 이동설 가. 해령 아래에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돼서 해령으로 멀어진다. 이거는 대양저 확장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아닌 것은 뭡니까? 빙하의 흔적이죠. 빙하의 흔적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에 해당이 되니까 1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OX55X예요. OX55X. 자, 나는 해양저 확장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뭡니까? 대륙 이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니까 틀렸고,
라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판이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 대략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지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멘틀 대류설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보면은 1번은 4번, 2번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자,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은, 이거는 뭡니까? 대륙 이동의, 그렇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3, 5번에 4, 그 다음에 6번은 5, 7번에 1, 8번은 2, 9번은 1, 10번은 1, 그 다음에 11에 2, 12는 2,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자, 해양 지각의 나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돼요? 증가. 해저 퇴적물의 최하층의 나이도 어떻게 됩니까?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각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해저 퇴적물의 최하층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에 3, 그 다음에 15는 2, 16에 2, 17에 3, 그 다음에 18에 5, 19에 3, 20에 3, 그 다음에 21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는 고생대말 스콕산맥의 분포, 대서양, 중앙, 해령 주변에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 메소사우루스 화석 산출지 분포,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의 이동 흔적,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그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들이 나타나 있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콕산맥은 판게아가 갈라지기 전에 생성이 됐겠죠. 같은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메조사우루스는 판게아가 갈라진 이후에 출현을 한 게 아니라 판게아 전에 같이 살다가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대륙에서 동일한 화석이 출토가 되는 거고, 고생대 말의 빙하 퇴적층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맞죠. 그렇죠. 한 대륙이었었기 때문에 빙하의 분포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되고, 베게너는 고지자기 줄무늬는 베게너가 밝혀낸 게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해양적 확장설로 밝혀낸 거고, 고생대 말에는 저위도 지역에도 빙하가 분포를 하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어차피 저위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빙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와 나는 확장 속도가 서로 다른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칭 모양이 나타나는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자기, 역자기 해서 나왔는데, 해령, 정자기극하고 역자기극, 여기서 보면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얘네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자기하고 역자기는 지구 전체적으로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뭐예요? 둘 다 정자기, 그 다음에 역자기, 그 다음에 다시 정자기, 그 다음에는 역자기.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자극을 갖는 시기 동안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마만큼 이동 속도가 나온 거고, 얘는 이만큼 이동 속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해령판의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가가 더 빨라요. 따라서 같은 거리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많이 걸린다? 나가 더 많이 걸리게 될 테니까 암석의 나이는 당연히 나가 더 많아야 되겠죠.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는 당연히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가가 빨라야 될 거고요.
가에서 나타나는 고지자기의 정역자기의 역전 현상은 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령에서 스타트해서 갔는데 정자기 기간은 어차피 지구 전체로 나타나는 거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간 거리가 누가 더 길어요? 가가 더 기니까 가의 해령의 이동 속도가 어떻다? 더 빠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음양측신법으로 측정한 수심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 사이에는 해구가 분포를 한다. 해구는 수심이 6,000m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요 사이가 6,080, 80, 요 사이가 더 깊겠죠. 그러니까 해구가 분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해저면의 평균 기울기는 요 사이가 급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요 사이가 촘촘할수록 더 기울기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B 지역하고 C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 사이가 일종의 등고선에 해당이 되는데 요 수심이 촘촘하게 몰려 있으니까 훨씬 더 어디가 C가 더 급하게 되겠죠.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에 여기서 가장 깊은 지역이 대략 608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6080m가 나오려면 대략 곱하기 4 조금 넘어가야 되는 건데 8초보다는 어떻게 돼요? 왕복 시간이 8초보다는 그러니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초가 좀 더 넘어야 되는 거니까 8초면은 절반을 나눠버리면은 4보다 더 길잖아요. 왜? 그냐면 6000m가 넘어가니까 4초보다는 오버가 돼야 되는데 8초 미만이면 4초보다 짧아버리니까 틀렸죠. 그쵸?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림 가는 같은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를,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해령 부근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에 따른 수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수심이 깊은 곳이 해양 지각의 연령, 수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판의 경계 부위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해령이죠. 여기가 해령. 여기가 변환단층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속력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확장을 할 거고, B는 이렇게 확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환단층대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해양지각의 나이는 결국에는 같은 속도로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이 해령 여기서 거리하고 여기서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 거리가 더 멀죠.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많다는 틀렸고, 음양측신법으로 수심을 측정을 해보면 음파의 왕복 시간은 어디가 더 길어야 돼요? A가 더 오래됐으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B보다 A에서 길 것이다. 맞고요. 앞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얘가 확장되면 A는 어디로 가요? 이 위쪽으로 갈 거고 B는 확장되면 아래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멀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은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